저희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시즌과 함께 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그런 장세가 또 보여졌는데요. 또 이럴 때가 공략하기 쉬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고민 상담 시간도 오늘 충분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는 내 종목에 대한 사연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13-3366, 8288번으로 여러분의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니까요. 채널 고정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의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김충성 위원 그리고 강남 큰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는요. 김민재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김충성 위원, 강남 큰손 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은 김충성 위원의 전략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원래는 저의 이제 좌충성이었는데 오늘은 우충성이에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되게 싫어하는 게 딱 보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또 저희 오른쪽을 가득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하면서 좀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전략 준비해 주셨어요? 뭐 시장은 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딱히 뭐 없어요. 뭐 시장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사실 없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론 이제 시세가 얼마든지 뭐 이슈에 의해서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속도가 빠른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개월 연속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갈 부분들은 좀 명확합니다. 우리 그 머니왕이 또 이제 저도 물론이고 오늘 또 출연하신 강남큰손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섹터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는 그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가리키는 그 섹터 또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승률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네, 이슈에 좀 집중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그런 관점에서 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섹터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쪽 섹터에 대한 의구심 여전하죠. 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도 또 트렌드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이 반도체 쪽에 이슈가 또 센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또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게 마련일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뭐 최근 또 테슬라가요 SK하이닉스에 줄을 섰죠. 네, 이 SSD 뭐 기업용입니다. 기업용 SSD 그 규모로 보면 1조 원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다른 업체도 아닙니다. 뭐 테슬라예요. 또 SK하이닉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가리키고 있는 그 상징성을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뭐 섹터 전체적으로 뭐 붐업이 된다 이렇게 뭐 보기보다도 뭐 그래도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뭐 더불어 보면은 최근 이 섹터 자체의 그 이슈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부 또 여당이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담은 그 특별법안을 잠정적으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뭐 이번 주에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뭐 또 더불어 본다면은 반도체 수출 뭐 아니다 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전히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뭐 HBM도 그렇고 DDR5도 그렇고 수요가 좀 견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보면 내년까지도 이 공급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더불어 보면은 아직 뭐 의구심이 있는 섹터입니다. 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부진해 왔죠. 왜냐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본다면 대부분 부진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또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뭐 정말 말씀드렸던 의구심이 있고 아직은 좀 기피할 수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만은 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어찌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지금의 시점이 어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이쪽에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은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 종목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에이징랜드 와 DI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DI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시간에도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렸었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AS도 좀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 차트를 통해 이제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내내 부진했어요. 네, 내내 제한적 등락들을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시점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뭐 눌렸습니다만 다시금 탄력을 붙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이 변동성을 지금 확대해 간다. 어찌 보면 좀 냄새가 나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바닥이에요. 네, 역시나 그 매력이 있는 구간이고 변동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입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좀 유심히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됩니다만은 외국인 기관 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뭐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도 뭐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부분,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이렇게 눌림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금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추세대 안에서 또 탄력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꺾이기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로 이어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 확대가 있으면은 축소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공략해 가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에이징랜드도 그렇고 이 DI도 그렇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되는 시점, 여러분께는 그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두셨으면 하는 섹터가 그 재건 쪽입니다. 네,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미국 대선에 당연히 관심이 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합을 벌이고 있는 7개 주에서도 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더불어 본다면은 뭐 미국 그 베팅 사이트들도 트럼프 쪽에 좀 우위를 좀 트럼프에 배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돌아가는 거를 본다면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 봐야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트럼프 쪽에 좀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죠. 뭐 많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발언이 자신이 또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전쟁,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뭐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뭐 재건주들이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쪽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조금 있죠. 뭐 어떤 불확실성이겠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이 전쟁 끝내라 마라, 싸움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전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좀 진행형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또 중동 쪽도 여전하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봤을 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이 종목들, 이쪽 섹터 종목들을 움직임에 있어서 좀 제한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그래도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쪽은 그래도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일단 관심 종목은 우선적으로는 뭐 현대해보다인가 데모 정도를 저는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이쪽 섹터의 뭐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데모입니다. 네, 데모 같은 경우는 내내 제한적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 안에서 제한적 등락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말씀드렸듯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지난 한 7월 달 아주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 상승이 시작됐었던 부분들은 크게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금 이제 5일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못해도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으로의 그 돌파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요. 그 부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라면은 이 고점, 전고점까지도 분명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지금은 하단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는 손색이 없다 보입니다.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그다음 뭐 현대 에버다이미를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같은 섹터의 종목이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들인데 지난 7월 달에 뭐 상한가 포함 추가적인 슈팅이 나타난 이후에 눌렸습니다. 내내 제한적인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하단이 명확해요. 뭐 이런 그 상한가가 기록했었던 이 시가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하단이 명확하다는 것, 또 그와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격이 크지 않다는 것,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세의 유입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하는 섹터는 뭐 양자 쪽입니다. 뭐 양자 통신이 될 수도 있겠고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뭐 양자 암호 이런 쪽이 될 수도 있겠죠. 역시나 이쪽에서도 괜찮은 그 이슈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양자기술 최고 뭐 회의체라고 하죠. 뭐 이르면 12월 달에 이 양자 관련 그 정책도 지금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관련 업체들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혜택에 관련해서도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쪽은 원체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는 끼 있고 또 세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을 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점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뭐 아주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간헐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요, 뭐 다른 뭐 주요국들 이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이 수조 원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이 패권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미래 산업에서 이쪽은 반드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분야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도 언급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아주 확실하게 뭐 부각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나마 뭐 탄력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쪽 섹터는 우리가 다뤄볼 종목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명확합니다. 뭐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종목은 엑스게이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완만합니다만은 지난 8월서부터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고 있죠. 뭐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최근에 오르면서 상승 추세 상단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눌리는 상황이라면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보아도 괜찮은 그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더불어 이제 그 KC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어제였습니다. 뭐 11%대 그 강한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역시나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축소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하단도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종목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네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다 비슷한 움직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엑스게이트도 그렇고 KCS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뭐 비슷한 그 흐름들인데 변동성 확대입니다. 뭐 변동성 확대 이후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죠. 매수세들이 유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만 이쪽은요. 유동성이 좀 미흡합니다. 호가를 보더라도 많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조금의 물량에도 뭐 위로 뛸 수도 있고 아래로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면서 언급드린 종목들 관심을 두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 관점에서 임하셔도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눌림이 왔죠. 반도체 섹터 그리고 미 대선과 함께 재건 섹터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양자 암호까지도 종목과 섹터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섹터 김충성 위원과 전략을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강남큰송위원회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희 드디어 여기서 만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며 가며 한 번씩 이제 인사를 드렸었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좀 신기하네요. 신기한가요? 예. 사실 저는 위원님을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보통 토요일 이 시간은 뭐 하고 계시는 시간인가요? 좀 공부 좀 하고 좀 오. 운동도 좀 하고 뭐 다 합니다. 진짜요? 앞으로는 머니왕 2부를 시청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시장의 답도 좀 알려주세요. 다음 주는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되나요?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 이어질 거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에 대한 강세가 한번 나왔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시장 자체가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는 점,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 폭주 때문에 붐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대규모 에너지, 이거는 해결의 원천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어요. 신재생, 뭐 화력발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이 전력망을 대규모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면서 과거에도 전선 관련주가 크게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AI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 AI 시장이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거든요. AI의 모든 것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IR법, 반도체법, 중국을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는 중국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잃었을 때 세계에서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원전주에 대한 흐름이 약간 빠질 때 굉장히 좋은 찬스로 보고 있는데 원전주라고 전부 다 상승한다거나 다 올라간다고 보진 않아요. 원전주의 대표적인 핵심 종목은 이따가 시청하시게 되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소형 모듈 원전 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SMR, 과거에 이제까지 움직였던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SMR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왔죠. 소형 모듈 원전. 이게 기존 원전과 다른 점은 소형 모듈 원전은 방사능 오염 시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가 각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도 이 방사능 오염은 뭐 10억 분의 1인가 거의 뭐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많지 않고 터진다 하더라도 소형화시켜서 그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래도 대규모 에너지에 탄소 배출도 없고 값도 싼 에너지로서 해볼 만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게 바로 미국이 앞으로 정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이렇게 키우는 정부에서 키우고 있는 산업이 AI 이거를 받쳐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시장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미국 업체가 세 곳과 SMR 개발 관련해서 계약 체결을 했고 5억 달러 투자했죠. 구글도 소형 원전에 대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렇게 미국에서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관련주는 이따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 강남큰손의 전 가장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설명드릴 텐데요.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에 대한 로봇과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 연말 안에 무언가 미래에 대한 성장의 동력을 좀 발표할 거라고 봐요. 이번 연도 안에. 뭐 이대로 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이 과거에 M&A 대규모 한다고 밝혔던 그 분야가 로봇이거든요. 100조 원 현금이 있잖아요. 지금 뭐 HBM4도 앞으로 이제 뭐 잘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브로드컴이 엔비디아급으로 성장한 이유 자체가 대규모 M&A. 원래 대기업들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보다는 M&A를 통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통 잡는 만큼 M&A 쪽에 대한 대규모 로봇 관련주가 이번 연말 안에 뭔가 관심권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많이 빠졌죠. 그래서 로봇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로봇주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반등과 함께 장기적 뭐 6개월을 바른다면 최바닥권에 있다. 로봇 자체가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관심권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고 뭐 다음 주에 로봇이 막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도에 연초에 LG전자도 로봇 사이에 대한 M&A 검토 소식을 부른 만큼 이번 연말 안에는 뭐 로봇에 대한 이슈가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국편에서 2028년도까지 로봇 핵심에 대한 국제 표준 16종 제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새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제닉스 최근에는 10월 24일 바로 시메스 상장을 했죠. 향후에 로봇에 대한 클로봇, 나우 로보틱스, TLR 로보틱스 뭐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점차 상장이 앞으로 더 이루어지면서 관심권에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성장은 바로 로봇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인데요. 방산은 제가 방산의 아버지라 해서 방산에 대한 굉장히 자료가 방산만 해도 한 10분 이상, 한 20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은 지금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렇게 다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늘 새벽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답니다. 제가 고래 삼소사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한 번의 공격은 나올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때렸어요. 때렸는데 다행히도 핵시설이라든가 서기소는 때리지 않았고 그 목표 건물이 아니다. 군사기지만 때렸다. 그렇다면 전쟁에 크게 확대할 의사가 없는 거죠. 원론적으로 이제 맞았으니까 때린 거고. 근데 때렸을 때 정말 때리지 않아야 될 걸 때렸다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건데 그건 아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공격이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란이 더 이상 때리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란은 참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참지 않고 한다면 이란은 현재 이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을 나중에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여기서 전쟁을 크게 벌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한 형태를 띠고 있죠. 미국이 뒤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미국과의 친미국가로서의 방향을 잡고 가려고 당선시켜놨는데 그래서 싸우면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당선시켜놨는데 다 아수라장. 어차피 이란이 나중에 더 커지거든요. 땅도 훨씬 크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참아준다면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동 전쟁 같은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방산주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검토 이슈 이 때문에 최근에 방산주가 움직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꼭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쐈으니까 움직이는 할 것 같은데요. 폴란드의 대통령이 또 방한을 했죠. 거기에 따라 방산주의 움직임이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큰 틀에서 방산주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노후화된 방산 물자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전쟁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원래는. 러시아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된 거지 세계는 하나다. 전쟁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동 항상 중간중간 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은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가 터지니까 군 현대화 사업을 전 세계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쟁 끝나도 계속합니다. 군 현대화 사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줄였거든요. 방산시설을 줄이면서 그렇게 발전을 못한 상태인데 지금은 새롭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앞으로 전쟁 종료 관계없이 이 산업은 큰다. K방산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성장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바로 이제 전쟁과 함께 폴란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근접하다 보니까 또 쳐들어올까 봐 불안하겠죠. 그래서 한국한테 대규모 방산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이 세계 1위를 성장률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유럽은 역내 조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 축소를 많이 해서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한국한테 폴란드가 대규모 요청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K방산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앞으로도 방산 분야의 또 강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앞에 있으니까 항상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만큼 물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꾸준하게 방산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대로템이 이제 KT 흑표전차 혹은 K난 자주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자주포, K난 자주포. KT 흑표전차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만약에 투입이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국이 이제 그 못 갔던 그 분야는 다 공군, 육군이잖아요. 자주포라든가 탱크라든가 공군 하나 남아 있는 거. 한국항공우주가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KF-21 버널 전투기가 과거 이제 KF-21이 이제 버널 전투기라 해서 이번에 양산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방사청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F-16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가 F-16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걸 판매를 했죠. 근데 미국과 우방국들 라인에서는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기반을 만들었으니까 파일럿이 적응하기 편해요. 그래서 KF-21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많고 최첨단 전투기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대규모 수주 잔고도 있는 항공항 우주에 대한 남은 방산주 쪽에서 남은 것은 이제 공군 하나 남았다. 육군 쪽은 다 신고가 터졌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큰손 위원회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원전부터 로봇 그리고 방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를 위주로 다음 주 시장도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략을 들어보니까요. 다음 주 전략 섹터가 좀 나뉘었습니다. 이 말은 다음 주 시장도 어느 한쪽 섹터만 바라보기보다는 이슈와 테마에 따라서 좀 개발적인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서요. 다음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본격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눌리면서 고민이 있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가고 있네요. 02786-10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저희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롯데웰푸드 고민으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19만 원 그리고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진입하신 지 꽤 됐을 것 같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이 종목을 손실이 있더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뭐 지금 매수한 가격이 19만 원, 그리고 네. 현재 가격이 13만 원이 조금 못 되니까 네. 그 손실이 좀 어느 정도 제법 된단 말이죠. 뭐 다행인 것은 뭐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이 정말 가망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 차라리 오히려 비중을 더 태워서 뭐 지금까지 또 이제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 기다리면 또 자신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차라리 뭐 이 종목이 뭐 나쁜 종목이라면 손절 생각을 해볼 텐데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뭐 이 종목이 뭐 가나 초콜릿, 네, 상품명을 좀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가나 초콜릿, 꼬깔콘, 마가렛, 빼빼로. 아, 다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그것도 그겁니다만 튼실한 종목이에요. 매년 뭐 매출에 증가하고 뭐 영업이익 증가하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실적대는 튼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록 매수가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 이런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차트를 통해 다 보실게요.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뭐 지난 이때였죠. 이때 바로 아주 큰 폭의 상승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 내려와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상승이 시작됐을 때 이런 라인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주가를 보면은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해 가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5% 정도는 더 태우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상승한 자리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6만 원 정도, 뭐 1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일단은 목표를 한 15만 원 이상 정도 오면은 비중 조절이라도 하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다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뭐 15만 원 정도 오면 그때 비중 뭐 축소라든지 매도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롯데웰푸드입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따라서 주가가 지금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15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큰손 위원과 함께 볼 텐데요. 이 종목은 매수가가 44,000원, 비중이 조금 있네요. 35%라고 해주셨는데요. 지난달 상장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제 종가와 비슷한 매수가네요. 상승 흐름을 좀 다시 보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 한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신규 상장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면 주가가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이제 어떤 심리적 영향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산업 장비 기술 분야 떼어내 만든 법인으로 HBM용 칩을 결합한 장비 제조하는 하나 정밀기계와 인공지능 기술의 업체 하나비전을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앞으로 AI 기술과 함께 HBM에 대한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산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현재 하나정밀기계 SK하이닉스의 HBM용 TC 본더 납품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 자체가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최근에 보니까 증가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 첨단 AI 기술로에 대한 시장 선도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 관심권에 두고 매매하는 건 좋은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보통 약세봉이 나오는 거 좋은 모습이 아닌데 이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랠리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일단 저점과 저점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잘 살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 하루는 좀 봐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근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 괜찮다. 또한 추세가 살아있다. 그리고 현재 패턴이 나쁘지 않다. 긴 개념에서 일단 5인선 기준을 갖고 한번 상승 흐름을 타보는 것은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강남 큰손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고요.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다음 문자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과 함께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5만 7천 원,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가 또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발표 이후에 눌림이 좀 있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김충성 위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3분기 실적이 좀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보유하신 분께서 다 아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뭐 하는 거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수출 뭐 괜찮습니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이 뭐 3분기 부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좋아질 거고 또 시장이 이제 문제겠죠. 하지만 시장도 내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곧 나아질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래요. 오히려 걱정하기보다도 물량을 앞으로 꾸준히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어떻게 가야 될런지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매수가가 25만 7천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딱 요 정도네요. 25만 7천 원은 딱 요 정도예요. 그래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고점대에서 지금 매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저점이 이 구간에 형성돼 있고 저점이 또 이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주가가 이 구간이에요. 어찌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오니까 다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은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보니까 명확합니다. 지금은 저는 비중 10%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 저항을 받았던 이런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만약에 또 이제 반등이 성공한다? 그렇다면 매수하신 가격 약 26만 원 정도에서는 또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애초 매수가인 이 부분 내에서는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를 고려하는 이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것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잘 아는 기업인 만큼 현대차 걱정 말고 오히려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 대형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지만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이후로 또 수익까지도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이번 24일 날 상장한 시메스고요. 네. 시메스고 2만 원에 10%요. 아, 시메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예. 10% 남겨주셨네요. 어제까지 연속 이틀간 낙폭이 심하길래 어제 매수를 했어요. 네, 상장한 지 이틀 된 새내기주네요. 예. 네, 눌림이 좀 있으셔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강남 큰소위원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리턴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도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예.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걸 딱 맞출 수가 없는 것이 5분 안에 평가를 다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공모가가 일단 3만 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공모가보다 싸다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테슬라 원투링 배터리 신버전 개발 및 생산량 대폭 증가한다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원통의 2차전지에 대한 3D 검사 기술 갖고 있는 만큼 관련주 바로 이제 요새 테슬라의 원통의 배터리가 이슈가 터졌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향후 로보택시 2인승 스포츠카 로드스타 차세대 전기차 적용할 계획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원통의 배터리 관련주 좋긴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2026년도까지 원통의 배터리에 대한 4680 새로운 4개 버전 개발에 착수한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서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종목은 첫날 음봉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패턴 자체가. 좋은 기업이면 음봉이 보통 나오지 않거든요. 또 네네.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데도 약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원래 또 6개월 정도 또 보유예수 이후에는 또 보유예수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잠깐 수익을 내고 나야 되는데 데이터량도 짧기 때문에 매직도 어렵고 또 시장이 지금 강세장인가요? 약세장이죠. 약세일 때는 신규 상장 종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강세일 때는 주가가 막 홀홀 날아가니까 상장되자마자 막 폭등하고 날아가는데 약세장의 특징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항상 음봉이 나오고 시장이 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이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저는 주식은 예측과 대응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예측을 하려면 어느 기준선을 갖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는데 기준이 없죠. 그러면 얼마까지 간다는 기준 매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미래도 좋을 만한 거. 이렇게 해야 현재도 안전한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은 좋지 않지만 미래는 좋을 거야. 그거 누가 믿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지금도 웬만하면 괜찮은데 좀 심하게 적자가 폭이 크잖아요. 적자 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완전 자본 잠식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첫날에 상장할 때 음봉이 나온 거래 형태를 띄었다면 일단 저는 관심권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저라면 이게 뭐 못 간다는 게 보다는 저라면 저는 이런 거 아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손 떼고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면 강남 큰손에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갈아타면 저는 자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메스 오늘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이틀 된 새내기 주였습니다. 시메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진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까지 잘 짚어주셨네요. 오늘 시메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종목 얘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정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AS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충성 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건주를 미리 공략을 했었습니다. SY스틸텍 공략을 했었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네요. 특히나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이 종목의 반등이 쑥 나왔거든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도 되나요, 위원님? 일단 뭐 계속 고해야죠. 그
그렇죠.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수를 참 잘했죠. 네, 바로 이제 상승 최근에 이런 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께 그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좋은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께 잡아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각을 좀 세우고 가고 있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그냥 뭐 역사적인 고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딱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 충분하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또 아직까지도 그 기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되 뭐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는 시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 또 이런 방송과 또 맞물려 있다. 그럼 그때 다시 AS 드리고요. 종가를 기준으로 5일선을 기준으로 매도 여부를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SY셀티텍 살펴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점검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DI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섹터를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2주 전에 반도체 DI를 미리 공략을 했었고 이 종목은 어제 시장까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20% 이상의 상승인데 반도체 종목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뭐 근데 아무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할 때 그래도 제가 반도체를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렸고 네. 또 DI를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기회를 드렸는데 뭐 이 종목 딱히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반도체 말씀드리면 좋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종목도 포함이죠.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런 자리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승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최근에 눌렸는데 바로 지난주였어요. 뭐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충분히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바로 어제와 같은 그 탄력 과정에서 또 결과가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에는 보유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돌려 세우는 상황이라면은 얘는 더한 탄력이 기대되니까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네, 반도체 종목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반도체 종목을 아무도 공략하지 않을 때 틈새로 또 공략을 해주신 만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강당 큰손위원회 전략도 들어보기 전에 저희 AS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SK바이오팜 이 종목 리뷰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 종목 바이오 종목이어서 큰 상승이 나오다가 시장이 부진하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한 예, 종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대 상승률 정확히 최근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세가 굉장히 큰 상승 랠리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흐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 경기 방어주로서의 움직임 괜찮았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가치를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뉴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급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세 가지 외에 가치, 퍼 PBR 내지 알려져 있는 가치 말고도 각종 자기만의 노하우 가치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불안하죠. 얘가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으니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고 공시가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죠. 예를 들어서 SK팜 보도록 했습니다.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비빌 언덕이란다면 23년도 9월 달에, 23년도 4월 달에 친인척 증여했던 가격이 현재 요때 바로 8월 8일 날짜에 매수 포인트를 드렸어요. 바로 고래 삼성차 시간에서 드렸는데 매수의 변곡점이 딱 왔을 때 이게 퍼가 굉장히 높아요 보면은 자 고퍼주죠. 그러면 이제 뭐 고퍼주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퍼저 PBR 내지 실적이 좀 저평가됐으면 안정감이 있고 투자할 수 있는데 고퍼주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친인척 증여했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이 가격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 증여를 했네? 그럼 주가가 이제 그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응복 나오고 대항복 나와서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본격적인 이슈가 터졌고 그 당시에 8월 달 자체가 월봉상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형태를 띠는 쓰리바닥형, 1, 2, 3바닥형 그 상태에서 상승 반전 신호가 월봉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 포인트를 8월 8일 날 드렸던 거고요. 주가 움직임 자체가 시원하게 쫙 올라갔는데 지금 가격은 고평가인 만큼 21선에 대한 기준 갖고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네. 네, 저희 파이버 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단기간에 엄청 큰 상승 나왔는데 추가적인 전략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파이버 프로는 31%대 상승률이 좀 최근 나왔는데요. 제가 UAM, 드론, 양자, 방산 지금 요새 핫한 이슈들이죠.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이
5%예요. 그래서 야, 이 테마성은 굉장히 좋다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갈 수 있으니까 테마만 붙으면 문제는 가격 회사에 대한 실적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이제 신뢰감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측보단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5주선에 대한 기준 일봉의 주봉에서 그래서 5주선 타고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기준 갖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 뭐 헤즈볼라에 대한 드론 공격 때문에 드론 이슈가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자폭 드론에 대한 향후 더 많은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관심을 꾸준히 두되 12선 기준이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리뷰 두 종목을 해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뭐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쪽의 종목 선정하는데 에이징랜드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역시나 네. 반도체 쪽인데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더 저가 매수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만큼 주가가 또 탄력을 더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싶은데 반도체 쪽에서 사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 파두예요. 근데 이 파두라는 종목과 같이 뭐 ESSD, 기업용 SSD 공동으로 뭐 개발하고 양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관련 이슈가 나왔죠. 테슬라 관련.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것이고 주가를 견주하게끔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42,5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32,000원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뭐 위든 아래든 주가가 어디로 근접하든지 간에 흐름 보면서 다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반도체네요. 김충성 의원의 다음 주 공략주는 반도체 레이징랜드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남 큰손위원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제가 최근에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죠. 네. 고래 삼성 시장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고 한 10몇 프로의 상승률이 쫙 나왔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HD현대 매수 의견 드리고 나서 신고가를 터뜨렸거든요. 계속 신고가. 그 신호가 나온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케이파워가 미국에서 2일 연속 8%대 상승이 40%대 폭등이 나면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따라 올라가며 폭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 주가가 횡보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 안 갔어요. 살아 있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오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점.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방에 빠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케이파워에 대한 가나 대규모 수주로 이번에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아까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산업적으로 먼저 접근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항상 큰 틀에서 원전 산업이 뭐냐, 원전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목은 뭐냐? 바로 이제 우리도 친원전 나라로 이제 바뀐 만큼 우리나라 대통령도 방문했고 루마니아 대통령 방문했고 뭐 업종의 뭐 탑픽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뭐 미국의 뉴스케이파워에 대한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현재 하반기 8월달 반기 보고서 보면은 기말 기준 14조 원의 수주 잔고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거를 놓고 기업에 평가를 했을 때 저평가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잔고 자체를 봐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규 매수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 잔고에 대한 이 물량이 워낙 커요. 거기에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때 폭등 시세가 한번 나왔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전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주가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월봉에서 제 꿈의 투자법에 딱 이렇게 터졌어요. 이게 바로 상승반전 신호 제가 만든 거죠. 24년에 주식투자 경영으로 만든 신호인데 상승 반전 신호가 신고가 터진 관점으로 매수가 19,0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큰손위원의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봐야 할 종목을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또 아쉬우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이 따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충성 위원님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는 강남 큰손 위원님하고 앵커님하고 옷을 깔맞춤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은 깔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뭘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라고 뭐 수차례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임하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에는 타점 싸움이에요. 네, 잠시 후 공개 방송 여러분들 오시면은 타점 잘 잡고 이런 시장에서 또 승산 높은 승률 있는 이런 싸움을 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팁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깔맞춤 전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와 이제 깔맞춤으로 준비를 해주신 우리 강남큰 선위원님, 오늘 무료 방송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우충성인 보시면 오른팔이죠. 더 중요한 분이시죠. 오른팔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현재 이번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못다한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드리며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시장 걱정 많은 시청자분들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직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